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트 마스터 임치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약간 생소한 직업명이죠, 그죠? 미트 마스터, 그죠? 미트 뭐예요? 마스터 뭐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기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요리해왔죠? 요리하기 직전에 이런 큰 원물을 딱 요리하기 직전까지 만들어주는 직업을 저는 미트 마스터라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대구 관광구독에서 오늘 첫 번째 강의예요. 다른 데는 제가 큰 특성화고등학교는 큰 데들은 서울 쪽이나 경북 쪽 많이 했었는데 대구는 오늘 되게 처음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만나니까 오늘 딱 들어올 때부터 너무 재밌을 거라는 기대감도 되게 크고 오늘 여러분들 고기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알고 재밌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돼지 반마리. 우리 이제 한돈이라고 하거든요. 이 한돈 반마리를 발골이랑 정형을 할 거예요. 근데 발골이 뭘까요? 그쵸. 여기 있는 뼈를 발치하는 거. 여러분들 그 다음에 트리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질하는 걸 영어로 하는데 지방을 손질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이걸 정형이라고 그래요. 정형. 그래서 발골은 이 원물에서 뼈를 발치하는 걸 발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손질하는 걸 정형. 앞에 보면 칼이 쫙 깔려 있는데 얘 빼고는 다 칼이에요. 얘 빼고 다 칼. 자, 그럼 하나씩 해보고 아까 이제 발골이라 그랬죠. 자, 요 4개 다 같은 칼일까요? 다른 칼일까요? 다 달라요. 다 같은 칼이에요. 길이가 다 다르고 이게 첫 새 칼이에요. 발골에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에서 7개월이면 이제 정도. 그만큼 이제 발골하면서 칼을 되게 많이 써요. 쓰는 똑같은 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는 이제 정형 칼. 여러분들 이제 셰프 나이프랑 거의 비슷할 건데 정형 칼은 이제 요거 그래서 요건 보통 정형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기는 이게 단면적이 되게 크거든요. 큰 단면적을 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런 칼은 아마 여러분들 거의 마주쳐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대동칼이라고 해서 이 고기를 커팅하는 슬라이스 커팅용 칼. 자, 요것도 칼인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 등갈비 아시죠?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등갈비 있는 뼈를 밀어내는 삼겹뼈 칼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뭘까? 야스리는 약간 일본 말이고, 그치, 연마봉 내지는 봉줄. 자, 오늘 여기 있는 돼지, 태어나서 이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6개월. 오, 6개월. 콜. 자, 소는 보통 몇 개월 걸릴까요? 2년, 3년. 그치, 2년, 3년. 돼지는? 6개월. 닭은? 한 달. 30일. 30일에서 많게는 3개월 정도. 60일. 오, 잘하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한돈. 자, 여기서 머리는 어딜까요? 자, 머리는 여기. 그리고 얘는 오늘 반마리. 내장이랑 지금 머리를 빼고 반마리인데, 얘는 몇 킬로 정도 나갈까? 40kg. 너무 잘한다. 자, 그럼 한 마리는? 80kg에서 88kg. 그러면 얘가 살아있을 때 몇 킬로? 115에서 120. 네, 본격적으로 발골이랑 정형하면서 부위도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아는 부위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잡고 뜯는 데는 복막. 여기 사람은 내장지방 쪽. 자, 여기는 복막. 그 다음에 얘는 콩팥. 요거, 여러분 라드 알죠? 네. 라드 할 때 B급 지방으로 쓸 때 요거 쓰기도 해요. 네, 라드 할 때 B급. 자, 복막. 자, 가기 전에. 자, 얘 뭘까요? 얘 지금 잡고 있네. 살은 살이에요. 근데 새 이름의 살이야, 새. 그치, 갈매기살. 근데 왜 갈매기살이라고 그럴까? 네. 자, 여기를 무슨 막이라고 그래요? 그쵸, 횡격막. 자, 지금 횡격막을 어떻게 질러가요? 그래서 간마기살, 사이 간자에서 간마기살로 갔다가 나중에는 가로마기살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갈마기살로 바뀌었다가 갈마기살 빨리 발음해봐요. 갈마기살 나중에 갈매기살이 됐어요. 되게 단순하게. 그리고 얘는 토시살. 그리고
얘는 갈매기살. 자, 그 소고기로 봤을 때 소고기에는 이 갈매기살이 뭘까요? 특수 부위 중에. 얘는 특수 부위예요. 그래, 안창살. 얘는 안창살. 소고기에는, 그 돼지고기에서는 갈매기살. 자, 소고기에도 토시살이 있는데 이 갈매기살에도 토시살이 있어요. 근데 소고기 토시살은 봤는데 돼지고기 토시살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양이 어때요? 작죠. 그래서 보통은 같이 판매가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봤던 갈매기살은 자, 이제 요런 모양, 자, 요런 모양 봤을 거예요. 그죠? 이 갈매기살이 붙어 있는 이 안쪽에 뭐가 있죠? 내장. 그쵸. 내장이 닿기 때문에 내장 특유의 냄새 때문에 예전에는 갈매기살을 주물럭처럼 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세척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요즘에는 이게 껍데기가 붙은 상태로 통갈매기살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갈매기살. 근데 양 진짜 작죠? 한 마리에 이거 딱 2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전데 안심살. 오. 그리고 뭘 뺄 거냐? 뼈를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뼈. 겁내하지 말아요. 끝까지 칼 안 가. 간혹 고기는 튈 수 있어. 오히려 그 응. 그거는 집에 가져가셔서 구워 드세요. 자, 얘는 돼지 등뼈. 돼지 등뼈가 보통 이거 감자탕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감자탕용이라 그럴까? 한 2가지 서 있어요. 하나는 그 감자뼈. 어디서 보이는 감뼈냐? 여기 동그란 거 보여요? 네, 동그란 거 보여요? 이렇게. 이게 동그랗게 감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감자탕이라는 유래가 하나 있고, 그리고 2번째, 일제 강점기 끝난 후에 그때는 지금처럼 쌀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주식이 감자였어요. 근데 이게 그때도 돼지 작업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지금처럼 구워 먹는 문화가 아니라 삶아 먹던지, 삶아 먹는 것도 그때 당시는 고급 계층이 나오고 보통은 탕으로 다 끓였어요. 그래서 이 감자뼈랑 같이 끓여 먹는 시대가 해서 감자탕이라 했던 이 유래가 거기서부터 나. 자, 여기 이제 갈비뼈. 1번부터 16번까지 16개. 어떨 때는 15개도 나와요. 왜? 마지막 날 태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16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기준으로 1번, 2번, 3번, 4번. 자, 근데 갈비 1번, 2번, 4번. 그리고 여기를 이제 앞다리, 여기를 몸통, 여기를 뒷다리. 네, 이렇게. 후지는 이제 1번 말이라서 잘 안 쓰고 보통은 이제 뒷다리살이라고 하죠. 자, 근데 갈비가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지정을 했는데 5번 가도 될까 안 될까? 그쵸. 6번 가도 되고 7번 가도 돼요. 여기 밑에는 어디예요? 이거 등갈비인데 등갈비 밑에 있는 여기가 뭘까요? 그치, 여기가 삼겹살. 자, 여기는 갈비. 근데 갈비가 비싸요? 삼겹살이 비싸요? 네. 자, 갈비가 비싸다, 손. 아니다, 삼겹살이 비싸다, 손. 삼겹살이 갈비보다 3배 이상 비싸요. 그러면 어때요? 이 갈비가 여기 붙어야 돼요? 여기 붙어야 이익일까? 여기 붙어야 이익일까? 그렇지, 여기. 그치, 일로 붙어야지.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어떠죠? 명절에? 갈비찜이라든지, 여러분들 이제 포갈비구이, 갈비를 되게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보통은 예전에는 3대 내지는 5대였는데 지금은 4대를 기준으로 그래도 상품가치 3대는 너무 상품가치가 작고 5대는 마진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4대를 통상적으로 떼요. 근데 또 필요에 의해서 5대까지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몸통은 좀 이따가 이제 앞다리부터 한번. 족발은 앞다리는 진짜 족발인데 뒷다리 큰 자, 얘는 단족. 여러분들이 아는 미니족이다. 자, 그리고 얘는 이 고기는 이렇게 다 근막이 있어요. 이 근막을 보고 고기가 다치지 않게 얘는 갈비, 얘는 묵살. 오, 많이 하네. 자, 지금 내가 빼고 있는 뼈는 부채뼈, 견갑골이라는 뼈거든요. 자, 이제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찍찍 긁는 건 골막을 전부 다 칼로 긁어주는 거예요. 자, 어때요? 보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채뼈에서 내 정식 명칭은 어깨, 견갑골. 작업해봤어? 자, 이렇게 부채같이 생겼죠. 그래서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살은? 그치, 부채살. 지금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게 부채살이에요. 그리고 여기 꾸리살. 그리고 여기는 주걱살. 주걱처럼, 밥주걱처럼 생겨서 주걱살. 근데 통상적으로 이건 이제 여기가 앞다리라서 요 부위는 너무 작아서 띄어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골 쪽. 앞다리는 발골이 끝났어요. 그쵸. 족발 많이 먹었겠죠. 근데 그 바닥에 이거 깔린 요런 뼈 본 적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요런 뼈가 보였다. 여러분들은 뭘 먹은 거예요? 족발인데? 그치, 앞다리 족발 먹어. 근데 나는 이런 단족이 아니라, 깔려서 여기 있는 고기는 도대체 뭐예요? 라고 볼 거 아니야. 그죠? 단족. 단족이 있으면 뭐가 있겠죠? 그치. 장족이 어떻게 되냐. 제가 보통 분리만 하고 다시 합체를 안 하는데, 이때만 딱 합체를 해요. 알려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장족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단족. 그래서 보통은 장족을 어떻게 하냐? 이 상태에서 이게 삶고, 이런 식으로 딱 커팅을 하고, 이제 얼음에 아는 느낌 나오죠? 그쵸? 자, 이렇게 썰어서 쟁반에 올리고, 접시에 올리고, 이제 이걸 이제 전부 다 썰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족발로 만들어요.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단족이랑 장족을 따로 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우리 앞다리에 나오는 이 뼈 이름은 뭘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근육을 무슨 근육이라고 그러죠? 전완골. 그리고 여기 있는 뼈는 상완골. 자, 이 뼈는 어디다 쓸까? 그치? 육수. 라멘의 육수로도 써. 그래, 국밥. 그리고 순댓국. 그리고 감자탕의 국물을 좀 더 진하게 할 때도 이 사골을 씁니다. 그래서 돼지는 사실 버릴 게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떨었던 이 사태살은 무슨 사태살일까요? 앞 사태살. 잠깐 기본 손질을 좀 하고,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아는 돼지갈비. 명절에 되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자, 갈비 상태를 해서 얼려서 이런 식으로 뼈예요. 이런 식으로 썰면은 LA식 갈비. 그리고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렇게 포를 뜨면
여러분들 이제 구이용 갈비. 그리고 요 상태로 이렇게 썰면 찜용 갈비. 그런 식으로. 갈비. 자, 이제 앞다리. 여기에 이제 크게 한 3개 부위가 있거든요. 자, 여기 목살. 여기 앞다리살. 그리고 여기에, 여기 특수 부위가 하나 있어, 이거. 내 손 잡고 있어. 항정살. 항정살이 어디에요? 목항자 써가지고 목덜미 쪽이에요. 근데 항정살을 여러분들 두항정, 목항정 들어본 적 있어요? 원래 명칭은 항정살 하나로 통합되는데 여기가 뭐가 달려 있었던 곳이죠? 그치, 머리. 이제 여기 목덜미 머리를 딱 잘랐을 때 목 쪽으로 붙어 있는 항정살은 목항정.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 붙어 있는 걸 두항정. 그렇게. 근데 총칭은 항정살이라고 불려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기에 관련된 거는 오늘 싹 다 얘기에 나올 거예요. 돼지 한 마리에서 딱 요거 나와. 그쵸. 근데 이게 항정살이라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결을 잘 살려주거나 끊어주지 않으면 고기가 식감이 질겨져요. 자, 그러면 이제 구이용으로 이제 얘를 썰어야 돼. 그럼 결이 어떻게 났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부드럽게 구우려면 결을 어떻게 끊어야 되죠? 그쵸. 너무 잘 알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봤던 항정살은, 자, 이제 많이 봤죠. 이제 요런 거. 자, 요런 것도 봤는데, 아니다. 난 오리고기 같은 것도 봤다. 이렇게. 오리처럼. 아니다. 나는 이거보다 좀 더 넓게 봤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어때요? 결을 지금 약간 살려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식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결을 살린 항정살도 많이 써요. 자, 항정살. 여기 목살. 얘는 전지. 합치면 목전지. 보통 목전지는 이제 외국에서 수입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보통 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목살과 앞다리살을 이렇게 분리해서 쓰고. 자, 그러면 우리 목살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일 많이 하는 거. 우리 목살은 뭐에 많이 쓰죠? 구이. 그치, 구이 또. 모든 사실 전부위 찌개도 쓰고 다 쓸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트렌드가 되는 게 바베큐. 그 다음에 스테이크. 수육도 가능하고 구이도 가능해요. 여러분 주목고기라고 들어봤어요? 이렇게 주목의 정권이라 그래서 주목고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깍두기처럼 이렇게 막 썰은 거 본 적 있어요? 소금구이? 네. 걔네들은 이제 주목 구구식으로 썬다 해서 주목고기. 두 가지의 유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바베큐로도 얘를 많이 사용되는데, 얘를 산적으로도 사용하시죠. 산적 먹어봤죠? 돼지고기도 산적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트고기처럼. 이제 실제로 이런 고기들은 되게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하트고기 무슨 모양을 내는 고기가. 나비고기도 괜찮겠다. 그치? 그리고 여러분 이제 꼬들살. 그죠? 요즘에 꼬들살 들어봤어요? 네. 자, 많은 부위가 나오지 않고, 요 머리 쪽 있죠? 이 머리 쪽에서, 요런 꼬들살. 여기 느낌 자체가, 살결 자체가 약간 꼬들꼬들하게 생겼다 해서, 근데 전체 다 안 되고, 이 앞쪽에 조금만 나와요. 한 300g 남짓?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목살 앞쪽에 꼬들살을 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커팅해서, 이런 식으로. 뭐요? 목살. 자, 이제 우리 대망의 앞다리. 자, 우리 앞다리 뭐 했을까? 자, 앞다리살은 주로 수육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제육볶음이나 이런 불고기용으로 되게 많이 쓰고, 찌개용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구이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여기 있죠? 여기 뭐라 그랬죠? 숨어 있는 살? 부채살. 우소. 여기, 요거, 꾸리. 꾸리가 왜 꿀인지 알아요? 옆구리. 그리고 여기가 주걱살.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가 구이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앞다리살은 우리가 보쌈용이나 구이로 사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이제 근고기라고 하거든요. 근고기. 근육 쪽이 많은 거. 자, 여기는 주걱살, 여기는 부채살, 여기는 꾸리살, 세 개를 다 이렇게 먹어요. 근데 전북 지방에 가면은 이거를 노포집에 이렇게 가면 많이 이런 식으로 팔아요. 왜냐면 이쪽이 지방이 있기 때문에 삼겹살 느낌도 있고 각각 다른 살의 맛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방이 없는 데까지 썰어 나갔습니다. 어디까지? 여기 부채살이 끝나는 요 라인까지. 그러면 여기는 이 뒤쪽은 지방이 없으니까 뭐로 쓰죠? 찌개용이나 불고기나 아니면 지방이 없는 수육 쪽으로 씁니다. 근고기. 소고기로 말하면은 차돌박이 들어봤어요? 차돌박이? 실제로. 근육 내에 있는 지방을 뭐라 그러죠? 근육 내에 있는 지방을 마블링. 마블링을 뭐라 그럴까요? 내지방. 그러면 이렇게 근육 바깥에 있는 지방, 간지방. 차돌박이 그 뭐 하얀 지방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먹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근고기라고. 근고기. 근육이 있는 고기. 얘는 앞다리. 앞다리살. 앞다리살 중에 얘는 주걱살, 부채살, 꾸리살. 꾸리살은 왜? 그치, 옆구리. 꼬리살, 목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메인 삼겹살. 여기는 등심살. 여기는 삼겹살, 여긴 립. 꼬리살도 여러분 이제 돈마호크 들어봤죠? 자, 돈마호크가 왜 돈마호크라 해요? 자, 토마호크는 영어로 뭘까? 토마호크는 여러분 손도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딱 볼 때 고인돌이 들었던 손도끼라고 해서 토마호크라고 불렸는데 돈마호크는 근데 왜 생겼을까? 토마호크의 그 양 자체가 너무 많이 안 나와. 그리고 비싸고. 그래서 그것들을 해서 돼지의 돈자를 써가지고 한국어랑 영어랑 합성으로 해서 돈마호크를 만든 거예요. 토마호크 빼고 거기다가 토마호크를 빼고 돈으로 바꿔요. 돼지 돈. 그래서 약간 한국어랑 영어의 합성. 요즘 한동 인기가 된 우리 캠핑이나 이럴 때 갈 때 요즘에는 약간 바베큐처럼 뼈가 있는 것들, 토마호크, 티본, 엘본 이런 것들처럼 요즘에 또 우대갈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돈마호크 말고 이제 이런 느낌. 저는 이거 이제 통갈비라고 하는데 여기 등심, 삼겹, 갈비 다 들어. 요런 비주얼. 통갈비. 여기 정식 명칭이 아닌데 이거 따로 이렇게 만든 요런 방법도 있고. 돈마호크는 또 뭐냐? 원래 돈마호크는 이거 전체를 다 띄는데 우린 다른 설명도 해야겠 되니까 돈마호크는 하나만 띄게요. 이게 이제 이때 쓰는 거예요. 돈마호크는 딴 데서는 못 돼요. 이 등심 쪽을 잘라내야 돼요. 자, 이게 약간 이제 보면 이제 손도끼처럼 생겼죠, 그죠? 토마호크라는 게 손도끼라는 뜻인데 소고기에서 그래 토마호크를 그대로 쓰고 이제 돼지까지 토마호크를 쓸 수 없으니까 돼지의 돈자를 써서 돈마호크.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등심 쪽이 뻑뻑하면은 사실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정한 트렌드로 올라가다가 반대로 지금 트렌드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등심 쪽은 우리가 탕수육이나 돈가스 이런 걸 되게 많이 쓰는데 이 부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고 보장할 수 있는 부위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또 그때 트렌드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는 우돌뼈.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쓰는 삼겹 속살. 요거는 립, 등갈비.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폭립이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 이렇게 얇기도 하고 되게 그래. 그죠? 여기서 삼겹갈비, 등갈비를 빼면 어떻게 이 삼겹에 있는 이 라인이 상품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는. 근데 요즘에는 이 삼겹보다는 이 등갈비가 더 중요시 되기 때문에 어때요? 오히려 더 넓게. 자, 그럼 얘도 삼겹값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제 아까 돼지갈비를 내가 잠깐 안 간 이유가 있었는데 삼겹살 도매 단가가 지금 좀 내려왔지만 이전에 키로 한 2만원대 보통 해요. 갈비는 아까 한 3분의 1 가격을 했죠.
지금이 한 7,000원대. 자, 지금 이제 등갈비, 얘는 한 2만원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건 7,000원대예요. 자, 이게 더 풍성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가격은 얘랑 얘가 한 3배나 더 비싸요. 그래서 이 갈비를 갖고 아까 요렇게 등갈비처럼 전혀 해도 문제가 없다. 얘는 이제 등갈비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라 부를까? 요즘 우대갈비 알잖아요. 우대갈비가 이런 식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무지개 갈비, 징계갈비, 뭐 하모니카 갈비, 하모니카갈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알면은 이렇게 싼 부위로도 이용해서 충분히 값어치를 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에 실제로 일식이나 양식이랑 중식 하시는 셰프님들 고기 배우러 많이 오세요. 나도 배우고 싶어. 왜냐하면 이런 응용 부위를 좀 배워가지고 되게 하시려고 좀 더 깊게 들어가시려고 배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삼겹 가기 전에 자, 등심 특수 부위. 여기도 특수 부위가 하나 나와. 약간 일본어 특수 부위야. 가브리살. 근데 가브리살이 일본어로 무엇을 덮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 보면, 자, 가브리살이 한국 정식 명칭은 등심 덧살. 요만큼. 자, 요만큼이 여러분들이 아는 가브리살 등심 덧살인데, 등심 덧살이란 말이 더 괜찮아 보여요? 아니면은 가브리살이란 말이 더 고급적이에요? 그래갖고 많이 안 알려졌어. 등심 덧살이라는 이유.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름을 좀 바꿔야겠죠. 바꾸면 뭘로 바꿀까? 이불살? 뭐, 그럴 수 있고. 저는 거북살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무엇을 덮다잖아요. 이게. 거북이 등껍질 같은. 자, 이제 이 상태에서는 가브리살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고, 요게, 여러분들이 아는, 등심 덧살. 이게 등심 쪽에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자, 돼지 등심 많이 쓰는 돈가스. 그래서 망치로 두들겨서.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돈가스를 이 상태로 튀겨요. 여기 있는 지방은 이제 A지방, A급 지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등째, 여러분이 주로 쓰는 라드용 지방이 요거예요. 이 상태로 염지를 해서 튀겼을 때 어때요? 이 지방 자체의 고소함이 고기에도 접어들고 그 다음에 연육작용도 해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돈가스 집들은 요 등지방을 붙여가지고 돈가스를 많이 튀겨요. 그래서 이거 A급 지방이 이제 여기 있는 지방인데 이 지방 자체가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일까요? 그 짜장면. 그렇지. 그리고 요즘에 겨울에 만두. 그 다음에 순댓국에도 쓰고 최근 TV에 보면 연돈이라는 데 나와서 거기서 라드를 이용해서 쓴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A지방이 너무 비싸졌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저런 B지방들도 쓰기도 해요. 그치, 여기서 이제 돼지 껍데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지방이 있는 껍데기. 보통 이 칼로 다 안 하고, 이걸 할 때는 스키너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넣으면 껍데기랑 이게 껍데기 두께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껍데기는 이제 여러분 아는 이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통으로 먹어도 되고요. 껍데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청양고추나 꽈리고추, 소금후추 정도 약간 볶듯이 해가지고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특유의 잡내를 없애려면은 여기에 약간 맛술이나 이런 것들 살짝 넣어서 불만 낮추면 굉장히 안주로도 되게 좋고 한식으로도 괜찮아요. 자, 우리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등심 돈가스집 가면은 보통 육가공에서 어떻게 오냐면 여기 일식집 아까 한다는 친구 있으니까 이거 많이 가면 나중에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돈가스가 육가공 쪽에서 오면 딱 이 상태에서 막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와. 셰프 나이프에 놓고 칼을
칼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칼을 아래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 여기서도 당길 때도 위로. 이렇게. 이거를 얼마나 덜 붙이냐에 따라서 감량 자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아까 등심 돈가스, 자, 요렇게 나왔어요. 그죠? 등심으로 또 사용하는 게 뭘까? 그죠? 탕수육. 탕수육? 등심 탕수육. 이런 식으로 등심 탕수육. 그 다음, 이거도 더 얇았지만 꿔바로우, 돼지고기 육전도 등심으로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얼려서 최대한 얇게 썰어서, 네, 얇게 썰어서 이제 육전으로도 사용해요. 자, 우리가 아는 돈가스 꼭 이 모양으로 나와야 되냐? 자, 여기는 등심은 결이 없어요. 이렇게 사각 돈가스. 그리고 이 상태로 쭉 길게 하면은 70cm 돈가스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나와서 염지나 이런 것들 잘하면은 폭찹으로 사용해도 되고. 왜냐하면 등심 자체 보면 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나 평행을 써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규격이 없이 썰려면 이 등심을 이렇게 이용해도 괜찮다. 우리 메인 삼겹살. 자, 그럼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오겹살일까요? 삼겹살일까요?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오겹살. 껍데기를 벗기면? 그죠, 삼겹살.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삼겹살 모양. 이제 많이 봤죠. 그죠? 근데 그런 방법도 있는가 하면, 자, 아까 제가 항정살 얘기할 때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결을 끊어야 된다 그랬죠. 자, 얘는 그럼 방금 전에 처음에 내가 이게 썰었던 건 결을 끊은 걸까요? 살린 걸까요? 결을 끊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알던 이 모양은 결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살린 거. 자, 그 느낌을 이제 보여줄게요. 자, 이게 끊어진 거, 결이 살려진 거. 이따가 이대로 놔둘 테니까 한번 잘 봐보시고요. 자, 우리가 결을 살릴 때와 살려서 해야 될 요리가 있고 끊어서 해야 될 요리가 있어. 보쌈은 결을 살려야 될까요? 끊어야 될까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왜? 이걸 푹 삶으면 고기가 어떻게 돼요? 풀어지죠. 그래서 보통은 보쌈을 썰 때는 이렇게 결을 끊은 상태에서 삶았다가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이 식감 자체를 되게 즐거워해요. 왜 이 식감이 되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예전에는 고기가 냉동에 있을 때는 어떻게 썰었죠? 얇게? 대패 삼겹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약간 대패보다 좀 더 들어간 일반 냉동 삼겹살.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에어프라이어나 이런 바베큐가 나오면서 고기 자체가 되게 두꺼워졌잖아요. 코로나 때 다시 얇아졌어요. 그때 다시 돌아온 게 뭐예요? 추억의 냉동 삼겹. 추억의 냉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패 삼겹살과 추억의 냉동 삼겹살의 중간.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두께가. 집에서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꺼우면 오래 걸려. 빨리 구워 먹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두꺼워지라는 법이 있죠. 왜냐면 기계가 구워줄 경우에는 다시 두꺼워질 수 있죠. 그래서 이 트렌드는 계속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얇은 고기가 좋다, 두꺼운 고기가 좋다, 이런 부분들 개념들은 여러분들 좀 많이 바꾸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차라리 소스나 우리가 말하는 시즈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게 더 좋아요. 자, 여기는 이제 갈비살 쪽이 있는데요. 우리 갈비살이 있으면은 뭐가 있죠? 배 쪽에 있는 살. 얘는 삼겹살일까요? 삼겹살이 아닐까? 삼겹살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 삼겹살들은 여러분들 마트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보쌈용 삼겹살을 보통 이런 식으로 넣어요. 보쌈용에서 이렇게 여기 갈비 쪽은 구이로 많이 나가니까 나오고 요것만 보쌈을 놔. 근데 이것만 너무 싸게 취급이 되니 요즘에는 뭐가 나오냐면 고기를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배를 이렇게 말아갖고 얇게 썰면은
꽃삼겹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이게 말아서 얼린 다음에 얇게 슬라이스 치면은 꽃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래쪽 배 쪽을 꽃삼겹처럼도 많이 써요. 자, 우리가 아까 특수부위 몇 개 배웠죠? 갈매기살, 항정살, 가브리살. 자, 근데 얘네들이 근데 양이 너무 작아요. 지금 거의 소고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좀 특이한 걸 만들어내. 자, 삼겹살 같은, 자, 요거는 이제 하얀살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있어요. 정식 명칭 아니에요. 이건 삼겹살이에요, 그냥. 삼겹살 배 쪽에 있는데, 그냥 하얗게 생겼어. 그래서 그 느낌을 보면 약간 항정살 같은 느낌이 보여요. 근데 이제 먹었을 때는 이제 항정살은 전혀 다른 식감. 약간 꼬들꼬들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하얀살이라고도 하고, 돼지에는 원래 치맛살이 없어요. 소에는 있는데. 자, 돼지에는 원래 치맛살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 치맛살 자체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갈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식 부위는 아니지만은, 왜냐면 특수 부위가 워낙 딸리다 보니까, 이렇게 치맛살이나 이런 하얀 살도 만들어가요. 이건 삼겹살. 삼겹살하고, 앞다리하고 지금 삼겹살까지 했는데, 자, 이거 질문. 하루에 이제 몇 마리 도착해요? 우리는 이제 도축보다 가공을 하는데, 이제 뭐, 적게 하면 5뚝, 많게 하면 15뚝, 20뚝? 그럼 이제 몇 시까지? 보통 한 5명이 예를 들어 20두를 한다. 약간 이런 쪽이 이제 총 40개가 있는 거겠죠? 20두를 5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면 2시간이면 끝나. 정리까지 다. 그러니까 뭐 판매나 뭐 이제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딱 가공만, 성형만 한다면은. 되게 작업하면서 손도 많이 다치는 게 그치. 근데 다치긴 한데 이제 안전장갑을 요즘 많이 착용을 하고, 이 다치는 사람이 대부분 이 칼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래. 어느 순간에 이게 칼이 내 마음대로 가는데, 이걸 너무 자만하면은 100% 이 칼은 저한테 애누리가 없어요. 안 봐줘. 응. 자, 발골을 쭉 한번 들어갈게요. 지금 잡은 거 아까 또 앞에도 마찬가지, 뒤에도 족발이 또 나와. 여기 단족. 뒷다리 단족. 단족. 이게 뭔 소리? 자, 발골 끝. 자, 이제 우리, 자, 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족발 먹다 보면. 아까 어떤 게 나왔죠? 전환골에서 저 나왔는데, 자, 요런 게 또 나왔어요. 자, 요런 걸 먹으면 여러분들, 무슨 다리? 네, 뒷다리 먹는 거야. 근데 뒷다리도 마찬가지, 나는 거기 살이 있었다. 아까 여기 이제 뒷다리 단족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뒷사태살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또 얘는 또 장족이 되는 거예요. 삶아서, 잘라서, 뒷사태살을 총총총 썰면 족발이 나와. 그럼 이제, 앞다리 족발이 맛있을까? 뒷다리 족발이 맛있을까? 나는 앞다리 족발이 맛있다, 손. 아니다, 난 뒷다리 족발이 맛있다, 손. 둘 다 맛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앞다리 족발은 어떻게 해요? 살이 더 쫀득쫀득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차갑게 먹으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뒷다리는 온족이라고 들어봤어요? 따뜻하게 얇으니까. 왜냐면 뒷다리가 좀 뻑뻑하시면 얇게 좀 따뜻하게 먹으면 뒷다리살이 족발이 좀 더 맛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뼈가 있는데, 자, 여기는 하태골. 아까는 저기 전완골, 상완골, 하태골, 대퇴골. 그리고 도관이 들어봤죠? 돼지에도 있어요. 좀 작은데, 이제 슬개골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따로 이것만 빼서 팔지는 않고 뼈에 넣어서. 네. 그리고
여기 안심살. 안심살. 우리 안심살 뭐에 쓰죠? 그 돈가스 중에도 히레가스. 히레가 일본어로 이제 안심이라는 뜻인데, 그런 히레가스를 쓸 때 요 안심살을 써요. 돼지. 근데 양이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비싸요. 자,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안심살이. 그리고 카레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쓰는데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비싸요. 많이 비싸진 않는데, 그래도 양도 많이 안 나오고, 자, 아까 요거는 뒷사태살, 그 다음에 얘는 뭉치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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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탱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뭉치사태예요, 이거는. 도매로 이렇게 할 때는 뭐 알사태 이렇게 파는데, 이제 정식 명칭은 뭉치사태. 자, 이 뒷다리. 우리가 돼지 중에, 부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위가 어딜까요? 그쵸. 뒷다리하고 삼겹살이에요. 근데 삼겹살은 우리가 구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친구가 제일 문제가 됐던 시기가 언제?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얘가 주로 쓰는 게 제육볶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그랑땡이든지 이런 부분들 제일 많이 쓰는 부위였는데, 단체급식이 딱 멈춰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얘가 그때 몇십만 톤씩 남아돌아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얘가 없어서 난리예요. 이게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많은 산업체들이나 아니면 조리 관련된 애들이 원자재용을 워낙 싸졌으니까 이 부분들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컸는데 이게 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쪼개면 돼요. 자, 봅시다. 얘를 어떻게 쪼개나. 많이 크죠, 그죠? 뒷다리로 보통은 이제 이 상태로 이제 뒷다리 되고, 우리가 일반 도매할 때 미박, 박피라 그래요. 미박은 뭐예요?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이 껍데기가 있는 상태를 미박이라 그래요. 그 다음 박피는 뭐예요? 껍데기를 벗겼다. 이제 여기서 이제 큰 거부터 한번 분리해 볼게요. 지금 제가 왼쪽에 잡고 있는 얘. 부위명이 볼기살이에요. 볼기. 볼기장 맞았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얘가 이제 볼기살. 볼기살. 자, 이 볼기살, 꽤 많이 양 나오는데. 자, 탕수육집에서 탕수육 용도로 많이 써요. 그리고, 왕돈가스. 약간 결이 있는 왕돈가스. 이게 누르면 더 커지겠죠. 왕돈가스나 아니면 이런 결을 살려가지고, 자, 결을 이렇게 살릴 수도 있고, 결을 끊을 수도 있어요. 돼지육포. 결이 이렇게 육포는 왜냐면 결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용도로 볼기살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뒷다리 금액이니까 굉장히 싸죠. 볼기살. 자, 어때요? 볼기살만 딱 빼고 나니까 확 줄었죠? 자, 돼지고기에도 홍두깨살. 홍두깨살이 장조림, 오케이. 육포, 홍두깨살. 장조림으로도 써도 되게 괜찮고, 살짝 얇게 해서 주물럭으로 해도 괜찮아요. 홍두깨살. 여기. 자, 이제 홍두깨살 갔어. 그리고, 이것도 내 조심한. 이거 동그랗게 공같이 생겼죠? 얘가 도가니살, 도가니가 붙어있는 살이라고 해서 도가니살인데, 얘가 안심살이랑 굉장히 비슷한 식감을 해요. 근데 아까 안심살 좀 비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건 뒷다리살이니까 걔보다 금액이 싸기 때문에 굉장히 싸고 대체 용도로 쓰기 굉장히 좋아요. 이제 속여서 팔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가니살. 자, 이제 마지막 얘는 설깃. 여기 깃. 설깃살. 자, 얘 용도는 되게 다용도예요. 이렇게 해서 돼지 산적.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더 두껍게 하면 돈가스. 얇게 썰면은 야채마리로 같이 써도, 야채마리용 고기로 써도 돼요. 넓어가지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요거 보섭살인데 요거 뒷다리가 이제 이것뿐이 안 남았어요. 자, 이제 그러면 뒷다리, 그 많던 뒷다리 어때요? 없어요. 요리조리 찍고 나면 예쁜이 안 남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쓰게 되면은 뒷다리도 그게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돼지 발골 및 정형을 진짜 여과 없이 되게 빨리 왔는데, 자, 오늘 사실 이제 실제로 돼지 법령상 지금 부위는 25개예요. 소는 39개.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쪼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유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큰 거. 근데 우리는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변형을 해서 쓸 수 있어요라고 그때 봤는데, 곧 있으면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이제 3학년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학교로 공부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2학년에서 3학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매번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해요.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어떤 걸 좀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이번 겨울방송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를 좀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돈가스집이다. 그럼 돈가스 맛집을 여러분들 전국을 누리면 논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쵸, 연돈도 좋고 어디든 가고, 그 다음에 알바도 잘 되는 집 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집 가서도 한번 해보셔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차이점이 여러분들 자체에서 분명히 느끼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물론 그 큰 호텔이나 이런 데도 가도 좋지만, 그 제아에는 이제 고수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 다 배우고 판매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이런 거 전문적으로 자격증 따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학원이 따로 네, 현재 거진 없고요. 지금 이제 그걸 좀 만들려고 현재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그 대신 제가 저 사이트에는 제가 고기 관련된 것들 정보는 많이 넣어놨어요. 유튜브나 이런 채널 쪽에는요. 그리고 좀 저거 보셔서 나중에 해서 보시면 되고, 혹시 전화번호 남겼으니까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난 고기 쪽으로 앞으로도 좀 관심 있거나 하시면 언제나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관련된 자격증은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축산 가공기사 자격증 두 가지가 있는데, 식육처리 기능사는 원물을 좀 달라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식육 가공기사 부분들은 소세지, 양념류, 떡갈비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자격증으로 좀 취득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가시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하나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했으니까 좀 더 실기나 이런 것들 할 때 많은 좀 상상적인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돼지고기를 구울 때 있잖아요. 여러 번 뒤집으면은 맛있나요? 아, 이거 중요해. 아이고. 원래 이제 오늘 좀 시간이 됐으면은 사실 이거 시식회도 좀 했을 건데, 소고기 어때요? 센 불로 빠르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돼지고기 고기가 구우면 육즙이 나올 때까지 절대 뒤집지 마!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빨리 뒤집어서, 처음에 불판 달군 후에 중불로, 소고기는 센 불로 빠르게 자주 뒤집는 게 좋아요. 그게 오히려 육즙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다가 가서 앞으로 여러분들 가는 게 권승을 빌고, 오늘 진짜 너무 열정적이 들어주신 여러분들을 봐서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사회에서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